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호주 이민 생활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이민을 생각하면서 호주를 떠올리곤 하죠. 깨끗한 공기, 넓은 자연, 유연한 근무 환경 등 다양한 매력 때문에 이민지로서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 하지만 호주 생활이 마냥 낭만적이지만은 않다는 걸 직접 경험하면서 깨닫게 된 점들이 많았습니다. 이 글을 통해 호주 생활의 빛과 그림자를 솔직하게 나눠보려 합니다. 호주에 처음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직면한 문제는 주거비였습니다. 시드니에서 처음으로 집을 구할 때 1베드룸 아파트를 알아봤는데 주당 렌트비가 50만 600불이더라고요. 물론 시드니가 호주 내에서도 집값이 높은 도시 중 하나이긴 하지만 막상 직접 부딪혀보니 그 부담감은 생각보다 컸어요. 주거비 외에도 전기, 가스, 인터넷 같은 공과금을 더하면 월 생활비의 절반이 넘는 돈이 집에 들어가더군요. 특히 이민 초기에는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거비 부담이 크게 다가왔어요. 주거비를 줄이기 위해 조금 외곽으로 나가거나 다른 사람들과 쉐어하우스를 구하는 것도 고려했지만 가족과 함께 이사 온 상황이라 결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대했던 것보다 오래된 아파트를 구했는데 이마저도 예약 경쟁이 치열해 겨우겨우 계약할 수 있었죠. 이 경험을 통해 느낀 건 호주에서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주거비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대도시에 정착하고자 한다면 초기 비용 부담을 고려한 철저한 계획이 필요해요. 호주 생활에서 가장 큰 문화 충격 중 하나는 의료 시스템이었어요. 한국에서는 병원에 가면 언제든지 빠르게 진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 호주에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한 번은 감기로 인한 고열로 지피일반이를 예약하려 했는데 가장 빠른 예약이 일주일 뒤였습니다. 정말 아픈데도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당황스러웠어요. 결국 밤새 고열에 시달리다가 응급실로 갔는데 상황은 더 심각했죠. 응급실 대기실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저는 4시간 넘게 기다린 후에야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 대기 시간 동안 불안과 초조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이 경험 이후로 호주에서는 작은 병은 미리미리 관리하고 응급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에 더욱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지 의료 시스템의 특성을 이해하고 어떻게 대처할지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호주에서 생활하다 보면 종종 인종차별을 겪게 됩니다. 사실 처음엔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기겠어?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지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부딪히다 보니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 번은 회사 동료와 점심을 먹다가 대화를 나누던 중 그 친구가 대놓고 너네 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조용해? 라고 물었어요. 처음에는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계속해서 나와 한국 문화를 비하하는 말을 듣고 나서야 그게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또 다른 경험으로는 회의 중 내 의견이 무시되거나 영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내 말이 끝나기 전에 대화에서 배제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처음에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자존감을 많이 떨어뜨렸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편견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 나 자신을 더욱 다듬고 영어 실력을 키우며 업무 능력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게 되었어요. 그 결과 차츰차츰 내 위치를 만들어갈 수 있었고 일부 사람들의 편견과 싸우며 점점 나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 수 있었죠. 호주에는 정말 다양한 문화와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런 다문화 환경이 흥미롭고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이 문화적 다양성은 때로는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어요. 특히 집을 쉐어하며 살 때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의 갈등이 많이 발생했어요. 예를 들어 인도 출신의 룸메이트는 요리를 할 때 항상 많은 향신료를 사용했는데 그 냄새가 집안에 가득 차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죠. 저는 처음에 말을 못 꺼냈지만 결국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주 다투게 됐어요. 그 친구는 자기가 평생 해오던 방식대로 행동했을 뿐이라며 내가 예민하다고 했고 나는 이곳이 함께 사는 공간이니 서로 배려해야 한다고 했죠. 결국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 채 더 큰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배운 것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과 배려가 정말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각자의 생활 방식을 존중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더라고요. 호주에서는 근무 환경이 한국과 많이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근무 시간과 휴가에 대한 인식인데요. 한국에서는 눈치 보기 문화 때문에 자주 야근을 하거나 휴가를 내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호주는 퇴근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정말 칼같이 퇴근해요. 그리고 휴가도 당연히 사용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병가도 필요하면 언제든 낼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은 처음에는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일과 삶의 균형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막상 일하면서 겪어보니 이런 문화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특히 프로젝트 마감 시기나 바쁜 시즌에는 동료들이 퇴근 후에도 일을 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더군요. 나는 그걸 모르고 늦게까지 혼자 일하느라 힘들었고 결국 나중에는 오히려 일을 더 미루게 되는 상황도 발생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은 호주에서는 각자 맡은 업무를 시간 내에 끝내고
팀워크보다는 개인의 책임감을 더 강조한다는 점이에요. 이 점을 이해하고 나서는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맡은 일은 최대한 주어진 시간 내에 끝내려고 노력하게 되었어요. 이민 생활에서 가장 힘든 부분 중 하나는 가족과의 거리감입니다. 호주에 살면서 가장 보고 싶고 그리운 건 가족이에요. 특히 명절이나 가족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는 그리움이 더 커집니다. 처음 호주에 왔을 때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설렘 때문에 이런 감정을 잘 느끼지 못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의 부재가 점점 크게 다가왔죠. 어느 해 추석이었는데 가족들과 영상 통화를 하면서 엄마가 차례상에 음식을 차려놓고 동생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가족들이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이 기쁘기도 했지만 저만 혼자 이곳에서 떨어져 있다는 사실이 너무 외롭게 느껴졌어요. 이런 감정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더군요. 그 이후로는 가족과 더 자주 연락하고 가능하면 휴가를 내서라도 한국에 방문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민 생활에서 중요한 건 물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마음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아요. 호주에서의 이민 생활은 많은 배움과 경험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많았어요.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호주의 매력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어려움도 함께 고려하시라는 거예요. 철저한 준비와 열린 마음가짐이 있다면 이민 생활은 분명히 우리에게 더 큰 성장을 안겨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든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